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8살에 참가한 2007년 야구 월드컵에서 102마일을 던진 체프먼은 2008년 밀항선을 타려다 경찰에 체포돼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에게 불려갑니다. 체프먼에게 카스트로는 스파이가 돼 다른 선수들의 망명 계획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때 체프먼은 결심합니다. 더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우기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 체프먼은 출장 정지가 풀리고 참가한 2009년 WBC에서 다시 화제의 중심이 됩니다. 2009년 WBC가 끝난 후 BA가 발표한 출전 선수 유망주 랭킹은 1위 다르비슈, 2위 체프먼, 3위 이와쿠마, 4위 다나카, 5위 류현진, 6위 세스페데스, 7위 아오키, 8위 구리엘, 9위 김광현, 18위 윤성민, 19위 김현수였습니다. 그해 9월 체프먼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국제대회 때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탄 후 사라지게 됩니다. 안도라 국적을 얻고 FA가 된 체프먼은 2010년 1월 신시내티와 6년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소박하게 보이지만 4년 3,200만 달러를 받고 양키스에 입단한 호세 콘트레라스가 당시 쿠바 최고의 투수였던 반면 체프먼은 기대주에 불과한 투수로 워싱턴이 스트라스버그를 지명하고 나서 준 4년 1,500만 달러의 보장 계약과 비교해도 대단히 좋은 계약이었습니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부드러운 폼으로 100마일을 던지기 때문에 제2의 랜디 존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제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속과 제구를 모두 놓친 올리버 페레스가 될 거라는 전망이 충돌합니다. 결과는 후자였습니다. 트리플 A에서 시작한 체프먼은 심각한 제구 불안을 드러냈고 신시내티는 그를 불펜으로 데뷔시킵니다. 체프먼은 세 번째 경기에서 105.1마일을 기록함으로써 조엘 주마야의 104.8마일 최고 기록을 경신합니다. 2011년 신시내티는 체프먼을 불펜에서 시작하게 했다가 선발로 전환시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펜에 부상자가 대거 발생한 데다 체프먼이 9이닝당 7.4개의 볼넷을 허용함으로써 선발 전환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됩니다. 때마침 프란시스코 코데로와의 4년 4,600만 달러 계약이 종료된 신시내티는 2012년 체프먼에게 마무리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체프먼은 메이저리그를 폭격합니다. 2014년 체프먼은 스프링 캠프에서 살바도르 페레스의 타구에 맞아 안면 골절상을 당했고 수술을 받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눈물을 흘린 페레스는 체프먼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사과하는 인성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놀라운 건 체프먼이었습니다. 눈 아래에 금속 플레이트를 받고 한 달 늦게 합류한 체프먼이 더 빠른 공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2013년에 98.3마일에서 2마일이 오른 평균 100.3마일을 던진 체프먼은 구속 순위에서 필터가 생기게 됩니다. 2013년 50이닝 투수의 평균 구속 순위는 1위가 100.3마일의 체프먼, 2위가 98.1마일의 켈빈 에레라, 3위가 97.1마일의 크래킨브럴, 4위가 97.0마일의 요다노 벤추라였습니다. 체프먼은 이듬해 52.5%의 삼진율로 킴브럴의 2012년 50.2% 기록을 경신했고 이듬해에도 대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대형 사건이 일어납니다. FA가 1년 남은 체프먼을 잡지 못한다고 판단한 신시내티가 다저스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던 중 체프먼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체프먼의 여자친구는 자신과 말다툼을 한 체프먼이 차고로 가서 총 8발을 쏜 후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트레이드는 무산됐고 프리드먼은 젠슨과 체프먼으로 불펜 원투펀치를 구성하려던 계획을 포기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체프먼이 엄청난 징계를 받을 거란 예상이었습니다. 이에 신시내티는 트레이드를 서둘렀고 3주 후 체프먼을 양키스로 보내게 됩니다. 양키스가 체프먼을 공짜로 얻다시피 한 반면 체프먼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되고 사무국의 징계 또한 예상보다 적은 30경기가 내려짐으로써 트레이드를 서두른 신시내티는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양키스에서 체프먼은
델린 베탄시스, 앤드류 밀러와 최강의 트리오를 이루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포스트 시즌이 어려워지자 리툴링을 하기로 합니다. 이에 체프먼을 컵스, 밀러를 인디언스로 보냈고 두 팀은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합니다. 양키스에게 글레이버 토레스를 선물하고 컵스로 떠나게 된 체프먼은 동료들에게 꼭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양키스로 돌아옵니다. 컵스가 돈싸움을 포기함으로써 5년 1억 1천만 달러를 기대했던 체프먼은 5년 8,600만 달러 계약에 그쳤지만 마무리 최대 규모, 최고 연봉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프먼은 리베라가 아니었습니다. 2017년 ALCS 2차전에서 체프먼은 1대1로 맞선 9회 말에 등장해 첫 타자 조시 레딕을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하지만 알투베에게 안타, 코레아에게 끝내기 2루타를 맞습니다. 이때 홈으로 무리하게 달린 알투베는 아웃 타이밍이었지만 게리 산체스가 공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양키스는 7차전 끝에 휴스턴에게 패합니다. 2019년 ALCS에서 휴스턴을 다시 만난 체프먼은 6차전 9회 말 2사 1루에서 알투베에게 시리즈 끝내기 홈런을 맞습니다. 이때 체프먼이 바깥쪽 높은 코스로 완벽하게 던진 슬라이더를 받아친 알투베가 옷깃을 잡고 들어오면서 버저 논란이 일었고 끝내기 홈런을 맞고 웃은 체프먼에게는 인류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이 두 경기를 제외하면 핀스트라이프를 입고 나선 가을 야구 14경기에서 6세이브 노블론, 18과 3분의 2이닝, 33K 무실점이었던 체프먼은 2020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할 실패를 합니다. 101마일 공을 머리 쪽으로 던졌다가 자신과 충돌한 일이 있는 마이크 브로소에게 시리즈 결승 홈런을 맞은 거였습니다. 체프먼이 맞은 공은 100.2마일이었습니다. 체프먼은 30세 시즌인 2018년부터 구속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반면 리그의 평균 구속은 올라갑니다. 체프먼과 메이저리그의 평균 구속 차이는 2014년 8.5마일에 달했지만 2021년은 5.0마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체프먼은 킴브럴과 다르게 구속 저하를 이겨낼 방법을 찾아냅니다. 스플리터였습니다. 최고의 포심을 제외하면 아주 강력하지 않은 슬라이더와 형편없는 체인지업을 던졌던 체프먼은 2021년 스플리터 장착에 성공합니다. 포심과 10마일 차이로 들어오는 평균 88마일 스플리터에 타자들은 33타수 1단타 28삼진을 헌납합니다. 신무기 스플리터를 가지고 18이닝 36K 18경기 연속 무자책으로 시즌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킴브럴, 젠슨, 체프먼 트리오 중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선수는 체프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체프먼을 강타합니다. 이물질 검사였습니다. 첫 29경기에서 1.98이었던 체프먼은 이물질 검사가 시작된 후 32경기에서 4.66을 기록하고 마감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땀을 비오듯 흘리는 체프먼은 이물질 검사 이후로 페스티벌 제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피홈런이 9이닝당 0.5개였던 체프먼은 2021년 3배에 달하는 1.4개를 맞고 볼넷도 6.1개를 내주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체프먼은 1012경기를 무실점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더 떨어져 있었고 볼넷, 폭투, 볼넷으로 무사 만루를 만들고 내려온 토론토전에서 마이클 킹이 기적의 무실점으로 대형 사고를 막아준 체프먼을 양키스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마무리 자리를 홈즈에게 빼앗긴 체프먼은 31경기에서 6.23을 기록하고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형편없는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양키스는 체프먼이 마이애미에 있는 집에 잠시 다녀오는 걸 허락합니다. 하지만 체프먼은 뉴욕으로 돌아오는 대신 디비전 시리즈 로스터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줘야 합류하겠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한 체프먼의 돌발 행동에 분노한 양키스는 체프먼을 로스터에 넣지 않았고 징계까지 내리게 됩니다. 비록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서 탈락했지만 거위로 변신해 등장한 킴브럴과 대조적인 최악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펜 투수들도 좋은 계약을 맺고 있는 이번 FA 시장에서
젠슨이 보스턴과 2년 3,200만 달러, 킴브럴도 필리스와 1년 1,0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반면 영입 기피 선수가 된 체프먼의 계약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체프먼이 희망을 걸고 있는 팀은 마이애미 말린스로 체프먼은 말린스 관계자들 앞에서 피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샌디에고의 제안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체프먼은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며 딜런 플로로가 마무리인 마이애미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프먼은 신시내티 시절 마이애미 원정 때마다 신나했던 적이 있습니다. 쿠바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이애미에 가면 쿠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6명밖에 없는 400세이브에 킴브럴은 6개, 젠슨은 9개가 남은 반면 315세이브로 갈 길이 먼 체프먼은 마무리 투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양키스 합류 거부는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